창밖에 바람이 매섭습니다. 어느덧 달력은 두 장째를 넘어왔고 민족의 명절 구정이 우리 곁에 와 있네요. 예전 같으면 북적이는 시장통에 나가 고기 한 근, 나물 한 봉지 사들고 오느라 손마디가 아린 줄도 몰랐을 텐데 이제는 그저 고요해진 거실에 앉아 TV 소리를 배경 삼아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1월 1일에 세웠던 그 다짐들 기억하시나요? 올해는 기필코 돋보기를 써서라도 책을 매일 읽겠다. 새벽같이 일어나 약수터라도 한 바퀴 돌겠다. 자식들 전화에 서운해하지 않고 웃으며 받겠다. 빳빳한 새 수첩에 적어두었거나 혹은 가슴 깊이 새겨두었던 그 약속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켜지지 못한 다짐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역시 나이값도 못하고 끈기가 없네라는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난이 들려 있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묵직하게 느껴지는 무릎 관절, 깜빡하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칠 때마다 밀려오는 자괴감,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모여 우리의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내일부턴 정말 다르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막상 구정 아침에 떡국 한 그릇 비우고 나면 무기력함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자식들이 왔다 가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지키지 못한 다짐들은 소화 안 된 음식물처럼 가슴에 얹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모신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을 보고 아마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복의 동료여, 자책하지 말게. 자네가 다짐을 어긴 것은 자네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자네가 지극히 인간답게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이라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 아닌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력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본능, 즉 생의 의지입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거부합니다. 익숙한 자리, 따뜻한 아랫목을 찾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그러니 다짐이 무너진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력이 꿈틀대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은 단순히 떡국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는 날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철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1월 한 달간 우리를 괴롭혔던 가짜 다짐들을 털어내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품격 있는 삶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내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기억력이 없어서라는 핑계 뒤에 숨은 진짜 나를 대면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객년 전, 고독한 방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정갈하게 닦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자책감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고슴도치 몇 마리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의 몸을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닿는 순간 고슴도치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의 연약한 살점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추워서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아프고 아파서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거리를 인간의 예절이자 중용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이 우화는 우리 시니어들의 삶, 특히 명절에 자식들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1월 1일에 올해는 자식들에게 잔소리 덜하고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 큰 애들인데 내가 참아야지 하며 마음을 다스렸겠지요. 하지만 막상 거실에 모여 앉아 밥을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야, 밥 좀 더 먹어라.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니? 너희 집의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있니?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관심이라 던진 말들이 자식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힙니다. 자식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라고 대꾸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슴 속엔 서운함이라는 더 큰 가시가 돋아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자꾸 가시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 내면이 너무나 춥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회라는 무대에서 조명이 꺼지고 관객석으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목소리만 높여도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존재가 안개처럼 흐릿해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 존재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영향력이 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부모다라는 확답을 듣고 싶어 가시를 세워 그들의 살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은 나의 구멍 난 마음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라는 가시를 등에 지고 덜덜 떨고 있는 고슴도치일 뿐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하지만 따뜻한 진실을 건넵니다. 타인에게서 온기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다짐을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타인의 인정에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 건강하셔서 보기 좋아요라는 자식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라면 자식이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순간 운동화 끈은 풀리고 맙니다. 책을 읽는 이유가 공부하는 할머니라는 멋진 이름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책장은 덮이게 마련입니다. 쇼펜하우어 본인의 삶도 이 고슴도치 딜레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불화로 평생 얼굴을 보지 않았고 그의 철학은 노년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그리고 그의 유일한 벗이었던 애견, 아트만과 산책하며 자신만의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 이후의 삶은 다짐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식에게 환영받는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 대신 나의 가시를 스스로 다듬어 나 자신조차 찌르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면 타인과의 거리는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고슴도치의 지혜는 결국 자족, 즉 자기 스스로 넉넉해지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능을 다스리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깊은 철학적 해답을 찾기 위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이지의 실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세계는 나의 표상이며 그 본질은 맹목적인 의지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이것을 우리 시니어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즉 표상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올해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정갈하게 하루를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릿속으로 그린 표상입니다. 아주 멋지고 근사한 그림이지요. 하지만 막상 알람 소리가 들릴 때 이불 속에서 5분만 더 라고 외치며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이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의지가 강하다 할 때 그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힘들면 쉬고 싶고 남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은 본능의 덩어리입니다. 이 의지는 눈이 없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 하고 편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하루는 이 표상 생각과 이지 본능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머리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소식하고 건강을 챙겨야지라고 다짐하지만 표상, 눈앞에 맛있는 기름진 전이 있으면 젓가락이 먼저 갑니다이지. 머리로는 이제 화낼 일도 아니다. 허허 웃고 넘기자고 다짐하지만 표상, 배우자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목소리가 커집니다이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거 하나 조절 못하나.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라며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의지가 표상을 압도하는 인간의 기본 구조 때문이라네. 우리의 몸은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고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본능적인 의지는 더 강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니 생존 본능이 더 예민하게 작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작심삼일은 의지가 부족한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본능이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의 비극을 통찰합니다. 이 눈먼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얻고 나면 잠깐의 쾌락이 오지만 곧바로 권태라는 늪에 빠집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 명절만 기다렸는데 욕망. 막상 손주들이 와서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금세 피곤해지고 언제 가나 싶어지는 마음 권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는 말의 본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시계추에 매달려 고통받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비상구를 알려줍니다. 바로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속에서 편해지고 싶은 의지가 꿈틀대는구나. 내 본능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나를 유혹하는구나 라고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 위에서 투정 부리고 게으름 피우는 나라는 배우를 관객석에 앉아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는 노년의 관객.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짐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 포기하는 순간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우니까 아예 외면해버리고 다짐을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가 나의 의지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포기하는 순간조차 허허, 요놈 봐라, 또 그러네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책이 사라진 자리에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있어야 다시 시작할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그 고집스러운 생의 의지보다 훨씬 더 깊고 고요한 곳에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욕망과 게으름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육체의 습성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눈먼 의지를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물 흐르듯 달래며 함께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정이라는 이 좋은 기점에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어 드립니다. 철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지는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자립할 수 있는 자에게만 머문다고 했습니다. 자책으로 얼룩진 1월의 수첩은 덮어두십시오. 이제 구정이라는 이 좋은 기점에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우리 집, 거실과 식탁 위로 가져올 3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1단계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기. 여러분의 새해 다짐 중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동창들 모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운 목표가 있나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4분의 3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고 일갈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짐은 내 영혼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다짐 목록에서 남과 관련된 단어를 지워보십시오. 운동을 해도 자식 걱정 안 시키려고가 아니라 내가 걷는 순간의 상쾌함을 위해서 하십시오. 공부를 해도 똑똑한 할머니 소리 들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하십시오. 오직 나라는 관객 한 명만을 위해 연기하는 배우가 될 때 우리의 의지는 비로소 꺾이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2단계 소소한 향유를 고귀한 권리로 승격하기. 시니어의 뇌와 몸은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20대처럼 죽기 살기로 덤비는 다짐은 오히려 병을 부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거창한 연애보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정원을 거니는 고요한 산책에서 우주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다짐의 크기를 아주 작게,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큼 작게 쪼개십시오. 매일 만보 걷기 대신 현관문 앞에 서서 운동화 끈 매기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매일 책 10장 읽기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책 표지 쓰다듬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만약 하루를 건너뛰었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말고 쇼펜하우어식으로 휴식의 권리라고 부르십시오. 3일을 하고 하루를 쉬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음 3일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고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3단계 지적인 고독과 친구가 되어 관찰하기.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쑤시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많은 분이 예전 같지 않다며 우울해하시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를 오히려 축복이라 말합니다. 치열한 욕망의 불꽃이 사그라지고 비로소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대접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깜빡하는 기억력을 탓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닿는 찻잔의 온기, 창가에 비치는 오후, 햇살의 각도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일기를 쓰실 때도 무엇을 했다는 결과 대신 무엇을 느꼈다는 감각의 기록을 남겨보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눈먼 의지의 장난일 뿐입니다.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고독을 품격 있게 만드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물론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하는 해묵은 생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겠지요. 그럴 때마다 쇼펜하우어의 노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 고독과 싸우며 자신의 길을 갔고 70세가 넘어서야 세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을 쓰고 남은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을 쓰는 시간이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이 있는 주석을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1월의 실패는 그 주석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었을 뿐입니다. 구정 명절의 소란함이 지나고 다시 찾아올 고요한 일상 속에서 이 3단계 전략을 지팡이 삼아 한 걸음씩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너진 다짐의 파편 위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찬미했던 평온한 노년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입니다. 이제 구정 명절의 북적거림도 서서히 잦아들고 다시 여러분만의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까칠하지만 정직한 스승을 통해 우리가 왜 1월의 다짐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마음의 감옥 문이 조금은 열리셨나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비극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 비극을 우아하게 감상할 수 있는 관객이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다짐이 무너진 조각들을 보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조각들은 여러분이 더 단단한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깎아낸 돌가루일 뿐입니다. 완벽한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듯 우리의 시행착오는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숭고한 조율의 시간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은 느려진 걸음걸이. 이것은 상실의 흔적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간은 고통을 겪으며 영혼을 깊게 만든다라고 말이죠. 1월 1일에 다짐이 빳빳한 새 종이 위에 쓴 글자였다면 이제 구정부터 시작할 여러분의 다짐은 삶의 풍파를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은한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단한 성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차려 자신을 대접하고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찬미했던 고귀한 자족의 삶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찬란한 존재입니다. 젊은 날의 찬란함이 타오르는 불꽃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찬란함은 어둠을 묵묵히 밝히는 깊은 밤의 등대와 같습니다. 불꽃은 금방 꺼지지만 등대는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이정표이고 위로입니다. 올 한 해 남은 11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다짐이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답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걸음걸음을 맑은 한 줄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1월의 자책은 이제 명절 음식과 함께 다 비워내시고 내일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당신만을 위한 아름다운 주석을 써 내려가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발걸음 남겨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더 고요하길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